생활과 관련 정책에 관심을 지닌 연구자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신영미입니다. 본 방송은 실시간 줌 방송으로 현재 한부모님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렇게 또 줌으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한부모가 좋게 한 가지 장희정 공동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외협력국장 유미숙입니다. 7월에 한부모가 좋게 한 가지 유튜브 채널의 시리즈로 첫째, 한부모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전반적인 지원과 혜택에 대해, 그리고 두 번째, 주거 지원에 대해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영상이 업로드된 바 있습니다. 이제 함께 해주시는 한부모님들께 질문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손을 들어주시고 호명되신 분들은 마이크를 켜신 후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질문 있으신 분들 네,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이지연님,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소리가 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네, 제가 드릴 질문은, 주민센터에서 오픈된 공간에서 상담을 하는 부분은, 너무 어려워서, 상담실 안에서, 이거 하는 걸로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서 괜찮았는데요. 특히나 저희가 등본을 뜰 때 한부모는 무료로 서류를 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말로써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됐으면 해서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네, 주민센터에 가시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혹시 장 대표님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처음 한부모 가족 혜택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를 할 때 제가 팁으로 드렸던 것 같아요. 한부모 상담을 가셨을 때 꼭 먼저 상담실로 가서 얘기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좋겠다. 그걸 잘 활용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부모이거나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인 분들은 서류를 띨 때 그냥 무료로 받을 수 있잖아요. 거기 그게 원래 다 지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무료는 사실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꼭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한부모예요. 제가 수급자예요. 이렇게 말을 해야 뭐 등본이라던가 가족관계 증명서라든가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데 그 말씀하시기가 사실 사람들 많은 데서 하시는 게 정말 불편하시죠. 그래서 그게 너무 불편하신데 뭐 팁이라고 하면 뭐 저희 선생님들이 말들 얘기하시는 것처럼 증명서를 가지고 다니고 보여주시거나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좀 불편하잖아요. 제가 늘 뭔가를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희끼리 얘기한 토론한 결과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희가 인감을 뛸 때는 늘 지문을 거기에 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의 지문을 올리면 이분이 한부모이신지 아니면 수급자이신지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상으로 발급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뭔가 체제를 좀 바꿔주시는 방법이었으면 너무 좋겠다. 꼭 굳이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는 이런 정책보다는 실무보다는 저희를 좀 보호할 수 있는 저희 인권과 이런 것들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한부모인 분들도 아이들하고 같이 갔을 때 불편함 없이 모든 것을 다 서류를 띨 때 너무 편안하게 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손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김혜재님. 저희가 뭐 임대 아파트나 이런 분양을 받으려면 30-40% 정도는 현금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대출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자 같은 걸 납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분양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무리일까 싶어 갖고요. 그래서 현금도 물론 없지만 요즘 분양가를 보니까 이자만 해도 10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좀 현실적으로 저희 같은 사람들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찾을 수 없을까 하고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네, 분양 관련해서 이렇게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유 국장님께서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그 한부모 가족이라고 해서 임대 아파트나 임대주택에만 거주하라는 법은 없죠. 분양주택에도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되는 경우도 속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도 받고 있는데요. 주택을 바로 구입하는 것과 분양주택에 청약을 넣는 것은 목돈이 좀 덜 들어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억짜리 뭐 빌라를 구입을 한다라고 하면 보통 LTV라고 하는데요. 주택담보대출 비율입니다. 그게 60%예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2억짜리면 2억의 60%면 뭐 1억 2천 정도가 대출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8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돈이. 근데 그게 만약에 마련이 안 돼 있다지. 그러면 청약을 또 시도해 볼 수 있는 건데요. 만약에 청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선 분양을 하고 건축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입주를 하는 형태인데 처음에 계약금 20%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똑같이 LTV 그 60%는 중도금 대출을 받으시면 되고요. 이자만 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아파트가 건축되는 동안이 한 3, 4년 정도가 걸려요. 그러면 3, 4년 동안 나머지 20% 잔금을 마련해서 입주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임대주택에서 그럼 나가야 되냐, 분양권에 당첨이 되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오늘 물어봤는데 꼭 그렇지 않답니다. 소유권으로 인정이 되긴 하지만 그 분양받은 주택 입주 예정일까지 그 주택에, 임대주택에 거주하셔도 되는데, 다만 그 소득 기준이 초과되면 안 되겠죠. 네, 그 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그 기준에 합당하면 그 분양받은 주택 나중에 이제 입주 들어갈 때까지 유예가 된다고 하니까 분양주택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LH 토지주택공사 들어가 보시면은 떠 있어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안내문 굉장히 길긴 하지만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셔서 사전 청약도 하셔서 우리 한부모들이 많이 당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네, 부담 갖지 않으시고, 네, 정희채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 드릴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어디 가서 알아보면 좋을까요? 하는 것과 2인 가족인데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해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지 않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먼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국장님 전문가십니다. 네,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뭐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이런 거 많이 있죠. 그 인터넷에 주택기금이라고 치시고 들어가시면 개인 상품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개인 상품 거기 들어가셔서 본인이 얻을 집이 전세금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본인이 한부모 가족인지 뭐 이런 것들 체크하는 게 있어요. 간단하게 체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8단계까지 하시고 나면 그 금액, 그 전세자금 대출 가는 금액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금액은 복주로 모의 계산처럼 그렇게 모의로 계산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비율이 그렇다는 거, 그리고 본인이 신용에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그 전세금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그 시중은행, 1금융권이라고 하죠. 시중은행 가셔서 상황을 말씀하시고 대출팀에서 상담을 진행하시고 그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1억 전세를 얻는다고 하면 70%까지 대출이 됩니다. 70%까지. 그래서 2억 한도로 대출이 되니까 만약에 뭐 내가 이제 한부모에서 탈락이 되고 직장을 다니는데 전세 자금 대출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주택기금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 두 번째 답변 두 분 중 한 분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2인 가족인데 아이가 19살이 넘었어요. 성인이 됐어요. 그런 경우에 임대주택에 살다가 더 이상 임대주택에 살 수 없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임대주택에 살 수 있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돼도 임대주택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청약저축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국민임대주택도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재개발 임대주택도 신청하실 수가 있고, 물론 소득 기준에 따라서 그건 좀 달라집니다. 단독 가구면은 40제곱미터 이하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0제곱미터라고 하면 전용 면적 12평이에요. 미닫이 거실이 있고 작은 방이 하나 있고 일자 부엌이 있는 형태,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게 임대주택, 그 국민임대주택도 신청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한부모 가족이 유지된다. 만약에 그 탈락은 아직 안 됐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서울 같은 경우에 기존 주택 전세 임대가 수시로 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서울, 경기, 수도권, 인천의 경우 1억 1,000만 원 전세금에 5% 550만 원 본인 부담금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시면, 그때 딱 들어가시면 20년 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꼭 아이가 뭐 성인이 됐다, 이제 한부모 가족 증명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신청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면 예, 길은 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해 주실 분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김태영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한 가지는 다른 지역 한부모 모임 네. 저희가 아까 담담하고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때 한국 한부모 연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는 인천과 경기에서 한부모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전국에 부산이나 울산이나 대전, 천안, 뭐 안산, 경기, 서울 한부모에 이렇게 다 곳곳에 한부모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또 이제 그거는 저희 연합에서 활동을 하시는 단체고, 그 외에 다른 곳에서도 한부모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역에 아주 많지는 않지만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218개가 있고 건강센터도 180여 개가 있는데,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는 서울에 하나, 경남에 하나,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 한부모 거점기관으로 되어 있는 뭐 남부, 북부에서 두 군데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부모가 154만 가구라고 본다면 정말 너무 작은 수의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민간 단체가, 또 특히 저희 당사자들이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힘을 실어주시고 함께 활동해 주셔서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를 인천에도 만들 수 있고 경기에도 만들 수 있게 더 힘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담하고 당당하게. 당당하게